지금까지와는 달리 시작한다는 누군가의 말과 함께 작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유키가 자기소개를 시작하는데 우선 유키라는 이름은 유령의 유키와 귀신의 키를 합친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시점에 유키는 게임을 27회 클리어했고 이제 곧 30회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인터뷰가 진행되고 처음에는 돈 때문에 참가했지만 돈은 몇 회차 만에 충분히 모았고 그럼에도 그만두지 않은 이유는 이번에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지만 여기서 유키는 슬픈 듯한 표정을 지으며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지 않나 싶었다고 대답하는데요. 목숨을 거는 만큼 수입이 아주 좋고 하다가 죽어도 어차피 자기 이름인 유령, 귀신이 되는 것뿐이니 괜찮다는 것인데 제대로 된 이유라기에는 설득력이 좀 부족하죠. 그리고 장면이 넘어가 게임을 하러 출발하는데 억새밭에 숨어서 둘을 엿보는 듯한 구도가 인상 깊습니다. 마치 게임이 시작하기 전부터도 이미 유키와 플레이어들을 감시하는 듯한 구도. 그리고 차 안에서 그녀가 전달받은 다음 게임의 이름은 고스트하우스. 이 시점에서 처음에 우리가 본 28이 유키의 회차였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원작을 안 봐서 몰랐는데 원작도 그렇고 이 작품도 그렇고 이야기가 시간 순서대로 전개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직전에 10회 건물이 실제로는 10회차로 훨씬 이전의 게임이고 그 다음이 28 고스트하우스입니다. 애니로만 작품을 접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알기 힘든 내용인데 역시 애니 제작진도 생각이 있어서 이 시점에 와서는 게임 앞에 붙은 숫자가 유키의 회차라는 걸 확인시켜주네요. 그렇게 우리가 본 고스트하우스가 끝나고 1화 마지막에 우리가 본 장면, 그 시점에서부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뒷모습만 본 누군가와 유키가 대화를 나누는데 유키와 무척 닮은 이 사람은 유키보다도 게임 경험이 더 많은 걸로 보입니다.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30회차는 모든 게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세상의 모든 게 자신을 공격하는 기분이 든다. 그 말을 한다는 건 이 사람은 30회차 이상 게임을 했고 거기서도 생존했다는 말이겠죠. 장면이 넘어가고 유키는 자기 방에서 눈을 뜹니다. 밤에 산책에 나간 유키가 도착한 곳은 지금까지 애니 오프닝에서 항상 나오던 그곳이었죠. 결국 이 장면도 우리가 지금껏 봐온 오프닝의 그 장면이 유키의 시점으로 본 화면이라는 걸 확실하게 이야기해준 셈이지만 이 시점에서는 아직 그 의미까지는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산책을 끝내고 다시 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샤워를 하고 그러면서 처음에 인터뷰 대사가 이어지는데 게임 클리어에 필요한 것이 뭐냐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녀는 운이나 아니면 좋은 스승을 만나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그 스승이 그녀에게는 하쿠시 씨라는 인물인데 아마 이 사람이 아까 나온 유키와 닮은 인물일 가능성이 높겠죠. 다시 장면은 인터뷰 시점으로 넘어가고 앉아있는 그녀 앞에 28회차 인원들의 마지막 모습이 재생됩니다. 코쿠토와 아오이 그리고 그녀가 직접 죽인 킨코의 모습.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며 이래도 괜찮다. 계속 그렇게 말하는 유키이지만 클로즈업해서 무척 디테일하게 그린 입술은 꽉 깨물고 있고 킨코가 그녀와 대화를 나눈 마지막 장면에 이르러서는 오열해버리는데 제일 가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킨코를 죽이고 폐건물 때도 누가 죽든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4명의 이름을 낸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명백히 죄책감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아직도 게임을 계속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만둘 수 없어서 계속하는 것이라면 99회 클리어라는 목표는 무엇인가? 다시 장면이 넘어가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녀는 다시 한번 밖으로 나갑니다. 어둠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노란불이 깜빡이는데 노란불이란 빨간불이 되기 전의 경고등, 즉 다음번에 찾아올 30회차가 엄청나게 어려울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든 그녀의 멘탈이 한계에 가까워진 것이든 뭔가 위기가 닥쳐올 것을 암시해주는 연출이었습니다. 이 장면도 사운드 연출이 정말 좋았죠. 당장에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배경음이 계속 깔리는 끝에 유키를 뒤에서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는 듯이 화면이 연출되고 그녀도 기척을 눈치챈 듯이 고개를 돌리자 그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전화기 소리. 전화를 건 것은 카네코라는 남자였습니다. 그녀는 킨코의 아버지였죠. 이 대사가 나올 때 장면은 극단적인 롱테이크를 더 줌아웃하면서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한 유키의 심정을 잘 연출하고 있습니다.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 유키를 알게 되어 그녀에게 연락했다고 말한 카네코 씨는 이 게임을 부수기 위해 협력해달라고 부탁하는데요. 아까 롱테이크로 찍은 장면을 이번에는 공중전화 위에서 찍으며 다시 한번 좁은 공간에 갇혀있는 유키를 연출해냅니다. 유키는 자기가 억지로 이 게임에 참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냐며 제안을 거부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그녀는 공중전화 박스에 갇힌 답답한 구도로 연출되고 그늘진 그녀의 얼굴에 비친 빛은 마치 눈물처럼 보이죠. 자신은 억지로 참가하는 게 아니라고 대답하지만 대사의 톤은 말할 것도 없고 장면 자체도 공중전화 박스가 마치 감옥의 창살처럼 제시됩니다. 앞에서 그녀는 수입도 좋고 이대로 괜찮지 않나 싶어서 게임을 한다고 말했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 장면을 통해 드러난 거죠.
유우키는 협력을 거부하지만 카네코 씨는 공중전화 아래에 소형 발신기가 있으니 다음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그걸 삼키고 참가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렇게 다음 게임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유우키는 수면제가 평소와 달라졌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그리고 이날따라 약이 목에 걸리는 감촉은 더 크게 다가왔고 유우키는 자신의 상태가 평소 같지 않다는 걸 눈치채지만 이미 수면제를 먹은 그녀는 그대로 잠들고 맙니다. 그리고 알몸의 한 소녀가 샤워 부스 안에서 눈을 뜨는데 곁에 있던 가운을 두르고 보니 그 곁에는 작은 번호표가 하나 있었죠. 샤워실을 빠져나오자 큰 목욕탕이 있었고 거기서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들은 소녀는 안심하며 말을 걸지만 그들은 셋이서 한 명의 소녀를 익사시키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빨간 머리의 소녀 츠바키, 그 번호표 어디서 났느냐며 잠깐 보여달라는 말에 미캉은 있는 힘껏 머리를 후려치고 달아나려 하지만 얼마 도망치지 못한 채 잡혀버리고 그녀 또한 물속에서 의식을 잃고 마는데 이곳에서 유우키가 게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쓰러진 미캉의 손에서 번호표를 가져간 것은 폐건물에서 만난 소녀 미시로였습니다. 30번째 게임의 제목은 황금 목욕탕. 바이바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며 게임이 시작됩니다. 목욕탕의 물에 유리그릇이 떠다니다가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내고 장면은 그 광경을 바라보는 하쿠시와 유우키에게로 넘어가지만 어떤 의미를 가진 장면인지 작품은 아직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이제 게임이 시작되고 깨어난 유우키의 손에는 번호표가 들려있었죠. 출구를 찾아 움직이는 유우키를 배경으로 시체가 떠다니는데 저번에 번호표를 빼앗긴 소녀 미캉이었습니다. 벽에 그려진 붉은 하늘을 배경으로 한 산 그림이 물에 비치고 붉은색도 하늘의 구름도 전부 다 피를 상징하며 이번 게임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겠다는 불길한 복선을 뿌립니다. 그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오고 누구냐는 질문에 방금 막 일어났다고 대답하지만 상대는 바로 공격해 들어오는데 유우키가 상대의 칼을 빼앗아 바로 제압하긴 했지만 상대의 실력도 상당했습니다. 30회차의 벽이 쉽지 않음을 짐작하게 해주는 장면이었죠. 유우키는 게임의 규칙이 뭐길래 공격부터 했는지 물어보고 유우키를 공격한 소녀 아즈마는 그녀를 자기 일행에게로 안내하는데 여기서 유우키는 이번 게임이 어떤 느낌인지를 파악합니다. 이번 게임의 목표는 목욕탕에서 탈출하는 것. 그런데 이번에는 목욕탕 자체에 함정이 숨겨져 있지는 않지만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번호표의 양이 플레이어의 수보다 부족했습니다. 즉 이번 게임은 한정된 번호표를 두고 플레이어들끼리 싸워야 하는 서바이벌 게임. 유우키는 깨어난 직후 둘러본 샤워부스의 개수를 통해 플레이어의 수가 약 50명 남짓, 그러니 번호표는 아마 30개 남짓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현재 이 목욕탕은 현관 진영과 목욕탕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현관 진영은 대부분 번호표 없이 깨어난 이들로 출구인 현관 앞까지 도착했지만 탈출하려면 번호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번호표를 가진 플레이어가 여기까지 오기를 기다려 사냥하는 진영이었습니다. 점점 수가 모이면서 대담해진 이들은 이제 시작 지점 근처에까지 사냥을 나올 정도였고 이들에게서 생존한 나머지 인원들이 목욕탕을 중심으로 뭉치며 목욕탕 진영을 형성한 것이었죠. 인원수도 많고 무력도 훨씬 강력한 현관 진영을 상대로 11명이서 번호패는 9장밖에 없는 목욕탕 진영이 방어하기 좋은 거점에서 농성하며 위태로운 힘의 균형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상황. 이야기하던 중 이곳의 금고지기가 와서 번호패를 맡겨달라고 부탁하는데요. 승산이 높은 진영은 아니지만 유우키는 순순히 자신의 번호패를 맡기고 목욕탕 진영에 가세합니다. 그리고 장면이 넘어가는데 아까의 시작 지점에서 또다시 사냥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셋을 죽이고 번호표를 빼앗은 이 리코라는 소녀는 3장을 가져왔으니 그만큼 쓰다듬어 달라고 미시로를 부르는데 지금 그녀는 현관 진영의 리더를 맡고 있었죠. 미시로는 리코를 쓰다듬고 리코는 미시로의 오른손이 차가워서 기분 좋다고 말하는데 이 장면은 오게티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장면 속에서는 미시로가 왼손으로 쓰다듬고 있는데 오른손이 차가워서 기분 좋다 드립을 쳐버립니다. 미시로의 오른팔은 지난 게임에서 잃어버리는 바람에 의수를 달아야 했죠. 그런데 다음엔 뭘 할지 물어보는 리코에게 잠시 상황을 지켜보자던 미시로가 갑자기 기침을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피까지 토할 정도인 걸로 보아 미시로의 상태는 매우 좋지 않았죠. 한편 목욕탕 진영에서는 유우키가 치고 빠지기 작전으로 먼저 기습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걸 위해 뒤쪽의 대나무 숲에서 돌을 주워다 투석 포대도 만들고 대나무를 깎아서 함정도 설치하고 기존에 숨겨둔 번호패도 다시 다른 곳에 숨기는 등 본격적으로 싸울 준비를 시작하는데 이때 칼 대용으로 쓸 거울 조각을 구하러 대욕탕까지 나간 유우키 일행에게 일행 중 한 명이 현관 진영에게 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다행히 현관 진영을 따돌리고 무사히 복귀했지만 돌아
돌아간 현관 진영이 미시로에게 유키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합니다. 이날 잠깐 재정비하며 아즈마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유키는 이번에도 왜 이 게임에 참가하느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역시 딱히 구체적인 이유는 말해주지 않은 채 게임을 99번 클리어하는 것이 목표라고만 대답하는데요. 여전히 아리송한 대답이지만 아즈마는 왠지 알 것 같다는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녀 또한 평범하지 않은 이유, 성향이 너무 보이시한 나머지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했기에 이곳까지 흘러 들어온 것이었기 때문이죠. 자신을 남자처럼 말하는 여자가 사회에서 인정받고 살겠냐는 자조에 유키는 스스로를 3인칭으로 부르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대답해줍니다. 이 시점에서 3인칭 호칭은 특별한 이유 없는 그냥 입버릇이라는 게 드러났네요. 그런데 이때 누군가 급히 달려와 벽 너머에서 수많은 인기척이 느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벽처럼 보였던 건 막혀있는 벽이 아니었고 대나무를 드러내면 연결되어 있는 공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뒤가 벽이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다는 복선이 이미 앞에서 나온 이 구도, 대나무 속에서 둘을 엿보는 듯한 구도로 이미 암시되고 있었습니다. 유키는 급히 목욕탕 쪽으로 달려가고 학살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장면은 리코의 과거 시점으로 넘어갑니다. 살든지 죽든지 전부 상관없어진 리코는 언젠가의 게임에서 팔다리를 모두 잃었는데 그때 리코를 구해준 것이 미시로였죠. 미시로는 리코에게 새 팔다리를 달아주고 거기 익숙해질 수 있게 재활훈련도 도와주었습니다. 리코를 제자 혹은 거의 동생처럼 아끼며 여러 가지를 가르쳐준 미시로는 어느 날 그녀에게 은방울꽃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아름답지만 꽃에는 독이 있는 은방울꽃을 내가 심고 거기서 자라난 은방울꽃의 독이 누군가를 죽였다면 그건 내가 죽인 것이나 다름없다. 이것이 그녀가 리코를 데려가 치료하고 훈련시킨 이유였죠. 그녀를 자신이 키운 은방울꽃으로 삼아 자신이 이루지 못한 뜻을 잊게 하기 위해. 그런 의미가 지금 리코가 하고 있는 은방울꽃 모양 머리 장식에 들어있습니다. 학살이 끝나고 필요한 번호패를 모은 현관 진영은 하나둘씩 목욕탕에서 빠져나옵니다. 하지만 유키와 미시로는 아직 빠져나오지 못했죠. 리코가 돌아와 자신과 미시로의 번호패를 챙겼으니 같이 나가자고 이야기하지만 미시로는 먼저 가 있으라고만 말한 뒤 다시 목욕탕으로 향하는데 그곳에는 리코에게 당해 발목이 묶인 유키가 쓰러져 있었죠. 이번엔 미시로가 구해줄 거냐고 묻는 유키에게 미시로는 냅다 달려들어 그녀를 때리기 시작하는데 그때의 굴욕에 대한 복수인가 싶었지만 미시로는 오히려 너무 쉽게 당해버린 유키에게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벽 뒤가 막혀있다는 말만 듣고 확인해보지도 않는 아니라면 전혀 그날 폐건물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모습이 아니었죠. 30회차의 저주인지 이번 게임에서 계속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유키는 미시로가 쓰러뜨리고 복수하고 싶었던 최강인 유키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미시로의 과거가 나오는데 그날의 패배 이후 유키에게 복수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자신을 부정하는 수준으로 잘못된 판단을 고치고 기술을 익히고 오직 유키를 다시 만나겠다는 일념만으로 쉬지도 않고 게임을 계속해온 미시로는 어느새 40회차를 돌파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10회차였던 유키가 이번 게임까지 20회차를 하는 동안 8회차였던 미시로는 이번 게임까지 32회차를 했다는 말이니 정말 엄청난 페이스인데 이렇게 무리하며 게임을 진행하다 보니 몸이 다 망가졌고 가끔씩 피를 토하는 것도 그것 때문이었던 거죠.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자신이 최강인 유키를 다시 만나 그날의 패배를 서력하는 그림을 그렸지만 눈앞의 유키는 한심할 정도로 너무나도 약했고 미시로는 제대로 다시 붙자며 묶은 수건을 잘라주지만 유키는 또 도망치고 하지만 또다시 붙잡혀 이대로 끝나나 싶었던 순간 지금껏 언제 죽어도 딱히 상관없다는 마인드였던 유키는 처음으로 이곳에서 죽고 싶지 않다. 자신한테 한 번 진 플레이어한테 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먹으며 살기 위해 발버둥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미시로에게서 빠져나와 도망쳐온 곳은 시작 지점. 쫓아온 미시로에게 몸을 날려 둘은 동시에 물에 빠지고 먼저 빠져나와 미시로의 머리를 물에 계속 밀어넣지만 미시로는 바로 유키의 손가락을 물어뜯고 고통에 못 이겨 손을 뺀 틈에 역으로 유키의 머리를 물속에 밀어넣습니다. 발버둥치던 유키의 손끝에 아까 떨어뜨린 유리 조각이 걸리고 장면이 넘어가 미시로를 기다리던 리코 앞에 나타난 것은 유키였습니다. 리코가 미시로에게 받은 명령은 내가 유키에게 지면 나의 대신에 그녀와 싸워라. 이제 유키와 리코의 싸움이 시작되는데 이미 만신창이인 유키는 팔다리가 전부 의수인 리코를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유키는 살아남아서 출구로 빠져나왔는데 그녀가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의 회상에 따르면 순수하게 운이 좋아서였습니다. 리코한테 얻어맞으며 내팽개쳐지다 보니 출구 앞까지 도착했고 출구에는 기관총이 설치되어 있어서 번호표 없이 통과하려는 사람을 쏘게 되어 있는 구조였죠. 그런데 유키는 리코
리코가 미시로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걸 파악하고 번호패도 없이 스스로 기관총 쪽으로 걸어갑니다. 그런 유우키를 막기 위해 리코는 기관총이고 뭐고 필사적으로 달려가다가 총을 맞아 죽었고, 사실 유우키도 총을 맞았지만 그녀는 미리 가지고 있던 번호패가 총알을 막아주면서 생존. 총알을 피한 것도 아니고 같이 맞았지만 하필 총알이 번호표에 막힌 덕분에 살았다는 다소 어이없는 방식으로 생존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손가락은 되찾지 못했죠. 이렇게 30회차의 저주에서 어찌어찌 생존하며 에피소드가 마무리되는데, 이번 에피소드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퀄리티가 낮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뛰어난 모습을 보여준 유키가 컨디션이 안 좋았다고는 해도 뻔히 벽 뒤에 공간이 있는지 확인조차 안 한 것도 이상하고, 미시로는 목욕탕 뒤에 공간이 있는 걸 알았으면 왜 처음부터 공격을 가지 않았는지도 말이 안 되고, 막상 복수의 시간이 왔을 때도 멋지게 복수에 성공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복수를 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유키를 이길 수 없었다는 식의 전개도 아니고,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냐면서 풀어줄 거면 다시 죽이려고 쫓아가시나 말든지. 결국 미시로에게 유키는 복수하고 싶은 원수이면서도 동경하는 플레이어였다는 건데, 그런 부분을 애니에서는 거의 전혀 보여주지 못했고, 미시로라는 캐릭터를 너무 이도저도 아니게 소비해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리코와의 싸움도 아무리 운으로 이긴 거라곤 해도 총을 피한 것도 아니고 유키랑 리코가 같이 총을 맞았는데, 하필 유키는 저 조그만 번호패에 총을 맞았고, 그리고 저 번호패가 총알을 막을 정도로 단단해서 살았다는 전개는 너무 어거지성이 짙죠. 찾아보니까 원래 원작은 이런 식의 전개가 아닌데 그걸 애니가 무리하게 꺾으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거라고 합니다. 다음 에피소드로 예고된 캔들 우즈를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이번 에피소드는 거의 버리는 수준으로 느껴져서 굉장히 아쉬웠네요. 이번 화에서 연출이 정말 좋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딱 한 장면 있었습니다. 리코가 총 맞아 죽기 직전 미시로와의 과거 회상 장면에서 은방울 머리 장식이 은방울꽃으로 바뀌는 연출. 은방울꽃은 독이 있는 꽃이고, 앞에서 미시로는 자신이 심은 씨앗에서 피어난 은방울꽃의 독이 누군가를 죽인다면 그건 자기가 한 일이라는 말을 했었죠. 유키에게 복수를 실패하면 그 의지를 대신 이어달라며 미시로는 은방울꽃을 심었지만, 정작 미시로의 은방울꽃이 죽인 것은 리코 그리고 미시로 자신이었습니다. 은방울꽃이 두 송이인 게 그걸 보여주죠. 이제 다음 에피소드는 전부터 끔찍하기로 이름나 있던 에피소드 캔들 우즈입니다. 유키가 하쿠시를 만나는 것도 이때가 되겠고, 지식에 자신이 있던 코토아도 끔찍한 게임이었다고 알고 있을 정도면 굉장히 빡센 내용이 되겠죠. 다음 에피소드는 이번처럼 날림으로 만들지 않기를 바라면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